내 인생을 바꾼 90초. 나는 시카고에서 자랐다. 어렸을 적에는 친구가 별로 없는 뚱뚱한 아이였다. 나는 또래 여자아이들이나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도넛을 한가득 물고 톰과 제리를 보며 소파에서 뒹굴기를 좋아했다. 부모의 보살핌은 받지 못했다. 부모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했고 우리 형제는 어머니 손에 자랐다. 어머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KFC에서 닭 튀기는 일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로 군것질을 하거나 에이트콩대를 보는 등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 당시 내가 기울인 노력이라곤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 위해 고장난 리모컨 대신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들어 올리는 것뿐이었다. 또 집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갈 때만 움직였다.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주는 기쁨은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다.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보았다. 80년대에 크게 흥행한 영화 캐논볼에 등장해서 유명해진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나의 드림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나는 마치 신을 목격한 신도라도 된 듯이 근엄하고 전능한 왕처럼 서 있는 그 차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경이로움에 휩싸인 나는 어느새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던 생각도 까맣게 잊었다.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사진을 내 방 벽에 붙여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잡지에 나올 때마다 침을 흘리며 감상하곤 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정교하고 사악하고 터무니없이 빠른 그 차는 우주선을 본뜬 문을 달고 있었으며 불경스러울 정도로 비쌌다. 바로 그 차가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내 눈앞에 있다니. 몇 분간 넋을 놓고 있다가 한 젊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차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 남자는 기껏해야 25세쯤 되어 보였다. 청바지에 약간 큰 플란넬 셔츠를 아이언 메이든 콘서트 기념 티셔츠에 받쳐 입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차 주인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가 희끗하니 약간 벗겨지고 두 계절은 진한 옷을 입은 나이든 남자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주인이었다. 난 그 남자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까 추측했다. 아니면 억대 유산을 물려받은 부잣집 자식일 수도 있다. 아니면 운동선수거나 그래 그거다. 나는 그 사람이 운동선수라고 결론 지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다. 저 남자한테 직업이 뭐냐고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다가가자 차 주인은 두려움을 감추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다. 우와, 차 문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열렸다. 나는 그런 식으로 문이 열리는 차쯤은 익숙하다는 듯이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나는 그 남자가 나를 무시하지 않길 바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업이 뭔지 여쭤도 될까요? 내가 10대 불량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면서 그 남자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발명가란다. 예상을 빗나간 대답이었다.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 다음에 물어보려던 질문을 잊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젊은 람보르기니 주인은 운전석에 앉아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그날을 특별하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바로 그날 추월 차선과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군것질은 그날로 끊었다. 나는 새로운 꿈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운동도 노래도 연기도 못했지만 인기나 재능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람보르기니를 마주친 순간은 90여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내 인생을 새로운 믿음과
삶의 방향, 그리고 선택으로 채워지게 만들었다. 나는 언젠가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 차를 직접 사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내려놓고 살을 빼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마녀책방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국 그의 드림카인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의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거리로 나설 때면 어린 시절 자신이 던졌던 질문을 받는 입장으로 역할이 바뀌어 있습니다. 90여 초밖에 되지 않았던 그 순간 이후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했을까요? 마녀책방이 선정한 오늘의 책 부의 추월차선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MJ 드마코, 옮긴 이는 신소영, 펴낸 곳은 토트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 MJ 드마코는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모스닷컴의 설립자로 30대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발명가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성공으로 바로 직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 저 사업을 전전했지만 성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허황된 꿈을 쫓는다며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부자가 되는 특별한 공식, 즉 추월차선 법칙을 발견했고 단시간 내에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릴 적 자신이 했던 질문을 받게 되면 책 한 권과 어쩌면 꿈까지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책은 바로 오늘 마녀책방에서 같이 읽어볼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은 무엇인지 그 일부를 잠시 같이 보실까요? 자동차 앞 유리부터 닦아라. 하루는 내 람보르기니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한 10대가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고 부탁해왔다. 나는 그럼요, 그러세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 학생은 차를 보고 흥분하여 떠들어대더니 이렇게 말했다.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둬야겠어요. 전 이런 차 절대 못 살 테니까요. 이 학생이 내린 결론의 문제점이 보이는가? 이 학생은 자기가 절대 람보르기니를 살 수 없으리라고 믿는 쪽을 선택했다. 그는 앞 유리창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세상을 지각하기로 선택한 방식은 순수해 보이지만 사실 심각한 배반의 위력을 감추고 있다. 이 10대 소년의 지각 선택은 부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을 영원히 평범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소년의 인생이라는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단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마치고 이렇게 평결을 내린 셈이다. 네 인생에 이런 값비싼 차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결국 소년의 선택이 사고방식에 반영될 것이다. 소년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보호하려고 스스로 세워놓은 앞 유리창 때문에 제한된 시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쇠약하게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에서 우리는 선택과 선택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선택은 모두 행동 선택에 대한 내용이었다. 즉 결과를 발생시키는 물리적 행동 말이다. 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행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일까? 행동하고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선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지각 선택, 행동 선택. 지각 선택은 행동 선택의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당신이 지각하고 믿는 특정한 생각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주유소에서 만났던 10대 소년과 나이 차이는 나는 람보르기니를 처음으로 직접 보았을 때 나도 언젠가는 꼭 한 대 갖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나의 지각 선택은 강력했고 후의 행동 선택에 반영됨으로써 더욱 명백히 실체를 드러냈다. 이처럼 당신은 사건을 당신만의 증거 틀 내에서 이해하고 선택하게 된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둘러싼 사건들을 분류하고 꼬리표를 붙인다.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군가는 검은색 레브라도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푸드를 떠올릴 것이다. 해변의 저택을 보면 당신은 운이 좋았나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라고 저런 집에 못 살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올바른 지각 선택을 하는 것이다. 행동은 지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면 그 일을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과속딱지를 떼었다면 화를 낼 수도 고마워할 수도 있다. 지각 선택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나와서 당신의 행동 선택을 유도한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2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9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조종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항해는 선택이다. 어느 순간 당신이 추월 차선 이론에 헌신해야 하고 그 헌신은 당신의 과정을 형성한다. 체중 45kg을 줄이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어느 날 아침 45kg을 감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어떻게 조종을 하는지가 추월 차선이 생활 양식이 되는지 취미가 되는지를 결정한다. 올바른 결정을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으로 강제하려면 최악의 결과 분석과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젊을 때 하는 선택의 마력이 가장 강력하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 과거에 자신이 한 선택을 연구해보라. 그때는 왜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 선택이 인생의 반역적인 것이었는지, 왜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지, 과거의 선택에서 비롯된 잘못을 지금 바로 잡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행동 변화는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는 것과 추월 차선식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미래에 있을 그 실수를 수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책임을지되 의무가 그 뒤를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추월 차선은 목적지 자체가 아니라 여정이며 이 여정은 바로 당신의 삶과 당신 스스로가 겪는 과정이다. 당신의 꿈이 살아있고 실행 가능한 한 이런 여행을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계속하는지는 중요하다. 멋진 인생으로 들어서는 차고의 문은 열려있다. 당신을 가두는 과거는 있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라. 추월 차선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유사한 혼란을 겪으면서 시작한다. 하지만 MJ,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하지만 MJ, 슈퍼마켓에서 물건 진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MJ, 일이 끝나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MJ, 부인이 제 사업 구상안을 싫어해요.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은 그저 장애물에 불과하다. 장애물은 그저 당신을 주저앉게 만들 뿐이다. 이런 변명들은 그 누구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았고 우리 모두 이런 변명을 하곤 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라. 당신의 인생 여정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단을 지금 내려라.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신에게 성공과 행복의 마법을 불어넣어주는
마녀 책방이었습니다.